안녕하십니까. 조경 실기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들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 준비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기는 이제 현장 동영상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라든지 이제 또 말씀드렸던 현장 부분하고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목감별은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로 해서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가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교재에 그 가이드 앞에 부분에 있는 조경기능사 시험 안내 부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 부분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판서를 미리 가볍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시고 나서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크게 이제 조경기능사 실기시험은 제도 파트, 그러니까 설계도를 갖다가 제도하는, 그렇죠,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제도 파트, 평면도, 단면도를 그리는 부분. 그래서 이게 전체의 시험 시간이 이제 3시간 30분 정도라고 보시면, 그 중에서 이제 2시간 30분 정도 차지하는 제도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랑 단면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수목감별을 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고, 이 3개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도 부분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배점이 50점 정도가 됩니다. 배점이 50점 정도 되고요. 50점 정도 되고, 실제로 이제 그 평면도랑 단면도를 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개요 설명하면 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도 연습이 제일 시간이 많이 투자됩니다. 적어도 한 20시간 이상은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다 그리지 못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수목감별인데, 이전에는 이제 그냥 실제로 그 시험장 근처에 있는 모를 그냥 나무 같은 학교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기입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계절에 따른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는 나무가 딱 보기가 편한데 잎이 무성할 때 오히려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멀티미디어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조경기능사 실기 그러면은 그것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봐서 확인하는데, 어떻게 기입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사진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30초 안에 이름을 기입을 하는 건데, 보통 보면 이제 클릭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문비 나무 그러면 이제 가나다에서 가를 찍어서 가에서 가문비 가중 쭉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사진이 있는 거죠. 사진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조경에서 나오는 시험 사진은 20개가 나와요. 20개가 나오는데, 그걸 10분 내에서 이제 해야 되고 30초 단위입니다. 30초 단위니까 실제로 30초니까 바로 기입을 해야 되겠죠. 그림이 뜨고 생각할 시간이 한 10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분 내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30초에 한 문제씩 해서 20개를 내고, 이게 10점입니다. 배점이 10점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포기를 하시냐면, 이걸 점수를 안 따도 다른 데서 충분히 딸 수가 있고, 그리고 다 외워도, 그죠? 이게 다 완벽하게 맞춘다는 게 불가능해서 실제로 이제 0.5점당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합하면 0.5점당 문제당 1개 때문에 목표 점수는 최대 잡아도 한 10점에서 10개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10개. 그래서 잘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그거 나오는 걸 맞히시고, 나머지는 그냥 비워놓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그냥 잘 익숙해졌던 걸 갖다가 찍으시는데, 엉뚱한 걸 찍으시면 안 되니까, 소나무를 보고 모넥나무를 찍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어떤 나무 형태는 아는 상태에서 10개를 확실하게 득점하는 쪽으로 하고, 저도 강의할 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요한 내용들, 문제를 갖다가 그 내용들, 우리 그림을 갖다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보고 잘 나오는 것들을 많이 익히시는 게 중요하고, 만점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적어도 우리가 10점 만점에 한 3, 4점 정도를 득점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하는 거고, 따로 이제 강의는 동영상 쪽에서 보거나 그림을 익숙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목감별은 이제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직접 기입하는 거 아니고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한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시면 되고, 이 제도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보통 평면도가 있고 단면도가 있는데, 실제로 배점 기준은 평면도가 이제 한 35점, 단면도가 15점 정도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총 50점 중에서.
그래서 실제로 시간도 이제 결국은 제도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들을 잘 안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요게 이제 평면도 부분이 1시간 반 안에 나와야 됩니다. 1시간 반 안에. 그리고 나머지 단면도는 한 40분 정도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분에서 40분. 그러니까 여기 1시간 반 안에 나와주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혹시나 시간이 넘어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충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평면도 그린 다음에 단면도 그리고, 세부적인 거 칠하고 이런 것들은 점수에서 플러스 점수는 되지만 그걸 안 했다고 점수가 안 나오진 않지만 서류 이 두 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예 채점은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속. 정확보다는 신속이 더 중요하니까 무조건 해서 평면도가 90분 정도에 나온다고 보시고, 여기 한 40분 정도에 나온다고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중도 평면도, 단면도는 평면도만 잘 그리면 단면도는 쉽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제가 실기하면서 그려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그림 제도 부분이 시간 투자가 제일 많이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시는 분, 제도 부분에 대한 시간은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냐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거에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30시간 이상은 충분히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평면도랑 그죠, 단면도 그리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하겠지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직접 많이 그려서. 왜냐하면 시간 안에 거의 못 그려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려서 제출하면 100% 합격하는데 시간 안에 제출을 못하면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다 신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팍팍팍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요령이 있어서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은 보통 여러 가지 과제가 나오는데 그 과제 중에 2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개 정도가 나오는데 시공 파트에 하면서 이제 1시간 정도 되는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뭐 2개 정도 중에서 2개 그냥 무난하게 해서 거의 다 이거 기본 점수가 나오게 되니까 한 40점 정도인데, 특별히 마이너스 점수만 따지 않으면 기본 점수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기서 제도에서 뭐만 서류만 제때 제출할 수 있을 정도만 되고 기본적인 그림만 나와주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합격하는 데는 무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높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하게 됩니다. 시험의 흐름은요, 실제로 아침에 여러분이 갔을 때 시험 흐름은 이제 실기다 보니까 한 사람이 수백 명 한꺼번에 볼 수 없습니다. 필기처럼. 그래서 보통 8시 30분에 입시를 하는데요. 그럼 그때 이제 시험 개요하고 설명 및 판서를 하게 됩니다. 몇 시에 뭐하고 우리 진행 과정이 어떻고 어떻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제도판을 앞에 놓게 되는데, 제도판을 놓게 되거나 아니면 제도판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제도판에다가 이제 A3 용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나실 때 그 종이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A3 용지 종이 테이프 붙일 고정 테이프를 다 쓸어 놓는 게 좋습니다. 짜져서 옆에다 붙여 놓는 게 좋아요. 위에다가. 옆에다 붙이면 안 되고 위에다 붙여야 되죠. 위에다. 제도판 위에다 붙여야 돼요. 옆에다 붙이면 쓸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이제 제도판에 4개 그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4개를 붙여야 되는데, 안쪽 제도판에 종이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제도판이 여기 있으면은 이 안에 종이를 붙일 때 요걸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판에 붙여야 되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붙여야 돼요. 양 사이드에 붙이는데, 혹시나 이제 중간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스페어로 하는데, 이걸 위에다가 제도판에 6장 정도를 띄워서 붙이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평면도부터 그리기 때문에 6장 붙이면 이제 스페어로 2장 남겨놓으면 되고, 그리다 보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프 붙여놓고, 그러니까 이 30분 동안 놀지 마시고 제도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 작업을 해서 미리, 시간이 되게 모자라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볼펜 같은 것도, 샤프 같은 것도 확인하고, 지우개 위치도 확인하고 해서 최대한 내가 편한 데를 그릴 수 있도록 자세도 잡아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시 바로 제도 시험이 시작됩니다. 보통 2시간 30분인데 보통 2시간 10분까지는 그려줘야 됩니다. 그려놓고 다 완성된 다음에 이제 평면도랑 단면도를 그린 다음에 수목 같은 것들 이제 중간에 이제 보완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다 그려놓고 세부적인 것들을 하는 거죠. 우리 색칠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칠하기가 안 되면 상관없어요. 점수가 좀 예를 들어서 50점에 만점에 우리가 한 35점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데 6점이니까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색칠하기나 이런 어떤 덧칠하기가 안 된 게 아니라 저체의 어떤 모양 자체가 안 나오게 되면 바로 실격이 됩니다. 일종의 빵점 처리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평면도를 35점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맞았다고 치면, 맞을 리도 없겠지만 한 25점 맞았다고 치면
단면도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아예 채점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단면도가 안 나오면. 그래서 기본적인 거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시간 10분 정도에 끝내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2시간 10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평면도가 몇 분 안에 끝날지, 그 다음에 단면도가 몇 분 안에 끝날지를 자꾸 훈련해서 시간을 재면서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정확하게 그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혼자 그리실 때는 한 10번 정도는 정확하게 그리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령 있게 그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도하면서 여러분들 자세히 또 설명하겠지만요. 그래서 도면은 2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평면도하고 단면도 옆에서 본 거 2개가 나오게 되니까 A3로 나오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면도가 35점, 단면도가 15점 이렇게 배정되고, 평면도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 실무 제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평면도가 나오면 단면도는 실수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많이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9시부터 제도 시험 시작이 되는데, 도면 왼쪽에는 가까이 코드 번호가 있어요. 왼쪽에 코드 번호가 있는데 무슨 번호냐면, 예를 들어서 뭐 8-1이다, 뭐 8-2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히 그 도면에다가 평면도를 그리라는 데는 평면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단면도를 그리라는 데는 단면도를 그려야 되지, 거꾸로 그리시면 채점이 안 되니까 뭐 1, 2 보통 맞지, 끝자리가 1로 떨어지면 뭐 평면도가 되는 것이고, 2가 되면 뭐 단면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시한 곳에 그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도면은 원칙적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원래 연필로 하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교체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쫙쫙 찢어지거나 막 하다가 발로 밟는 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도면 교체는 시험 부정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시험 부정 문제. 교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다주항 찍혀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양 사이드에다 붙여놓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납니다. 끝나면 보통 서류를 제출하게 되죠. 도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의 여기서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합격이다 불합격이 결정 나서 도면이 안 나왔다. 도면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도면은 제출 못하면 집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필기시험을 보고 실기를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 독학하시는 분들이 이 감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그죠? 그림을 보고 못 그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수목감별 할 필요 없죠. 보통 11시 30분 정도에 끝나게 되면 바로 수목감별이 들어가게 되는데, 약간의 휴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죠? 딱 동시에 이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서 이제, 아직은 어떻게 시험이 이제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10대다. 보통 이제 한 번에 시험 보는 사람이 20명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들은 대기하고 시험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5대다. 그럼 5대면 4개 주로 나눠서 미는 방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수목감별이 들어가는데, 수목감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하는데 10분 정도 걸리는데 뭐 휴식 시간까지 보면 15분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계들만 많으면 바로 그냥 20-30분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수목감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특히 주의할 것은 뭐냐면, 시험장 갈 때 여러분들 그 실기책 보면서 수목감별은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죠.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일 수험생이 20명 정도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휴식을 하기도 바로 하고. 그래서 하나당 30초 정도의 시간인데, 실제 체감되는 시간은 거의 바로 개입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기입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자꾸 본다고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바로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비우지 말고, 블랭크 비우지 마시고, 어차피 뭐라도 써야 되니까 아무거나라도 써야 된다. 그렇죠? 일단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또 방법이 이런 방법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는 건 딱 똑같은 나무만 찍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2시 내외 정도 되면 이제 시공 작업이 들어갑니다.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늦으면. 시공 작업이 되면, 여기까지는, 자, 수목감별은 컴퓨터로 하죠. 그 다음에 설계는 뭐예요? 설계 제도판에서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5개 작업장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5개 작업장 이동해서, 이제 보통 과제가 2개가 나오니까 1조하고 2조가 각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조가 하는 동안 2조는 다른 일 하고, 또 교체해서 끝나고 나면 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또 하기 때문에 요즘 표현 하는 신용만 하는 거죠. 하는 신용만 하는 거지, 제대로 하는 거는 몇 가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구슬로 뭘 물어보게 됩니다. 뭐 멀칭이 왜 하느냐, 아니면 뭐예요? 왜 뿌리 돌림은 왜 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그 교재 뒷부분에 부록 부분에
구슬로 물어보고 자주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기술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놨다가 큰 소리로 대답하면 됩니다. 그죠? 큰 소리로 대답하고 머뭇머뭇대지 말고 그냥 쭉 틀리더라도 그냥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틀리게 되면 그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점수가 나니까 그냥 뭐 자신 없더라도 크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공하면서 구술을 하고 거기는 마이너스를 하니까 하고, 특히 복장이라든지 삽이라든지 그런 것들 어떻게 놓는지, 안전하게 놓는지를 측정하니까 항상 삽이나 어떤 도구들은 엎어서 놓고 한쪽에 모아놓고 잘 정돈하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마이너스 점수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특히 복장 주의하시고, 뭐 가급적 완전한 작업복을 입고 가는 게 좋습니다. 뭐 트레이닝복보다는 아무래도 뭐 작업복, 뭐 예를 들면 무슨 조경, 무슨 뭐 이런 것들 하면 이 사람이 거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합격을 시켜주는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작업복 같은 걸 입으면은. 근데 뭐 그런 것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복을 입고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의 숙달됨하고 숙달되지 않은 차이는 별로 안 줍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실기를 보는 사람들이 작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잘하겠죠. 근데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운전면허학원하고 똑같아서. 없으니까 아주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격증 따라오신 분들, 그러니까 보통 주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한 번도 적용하지 않고 자격증 때문에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점수는 나오니까 이 현장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습 좀 해보시고 하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 별로 없어요. 거의 설계에서, 그러니까 실기 부분에서 좀 못해도 예를 들어서 두 개에서 대략적으로 뭐 20점씩이라고 하면 종목당 20점씩이라면 뭐 구술까지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한 25점 정도 맞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설계 파트에서 한 30점에서 40점 맞으면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시험 종료는요,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은 1시간에서 이제 30분씩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1시 30분 내외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 3시까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 때마다, 뭐, 출제위원들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그렇게도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 당일날 준비해야 될 물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내가 제도를 갖다가 할 때 제도판이 필요하느냐. 제도판이 한 가격이 뭐 다 다르겠지만 10만원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제도판은, 만약 집에서 제도판 없이도 연습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험장에서 제도판으로 연습하니까 제도판은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서 연습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시험 때라도 누구한테 빌릴 수 있으면 빌리시고, 아니면 제가 제도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냥 책상에서도 하셔도 되는데, 특히 뭐 학원을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제도판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무조건 제도판이 필요합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실기학원 다니면 학원에서 제도판을 다뤄봤으니까 막상 학교 가서 제도판, 시험장 가서 제도판 다루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도판을 구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판에서 연습을 하는 게 낫다. 왜냐면 집에서 할 때랑 또 틀리거든요, 분위기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이를 갖다가 양쪽 귀퉁이에 붙이는 훈련부터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저희가 실기할 때도 제도판에서 할 겁니다. 시험 당일 준비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은 교과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상학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상학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스케일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일바 꼭 필요하냐, 제도용 자가 필요하냐면 그냥 50cm 자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50cm 자.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요, 3cm 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선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0cm 자를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선을 그어야 되는데, 샤프심은 필요하겠죠. 지우개. 누구한테 옆에서 빌리고 이러게 되면 또 감점 당할 수도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종이 테이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이를 갖다 붙여야 되니까,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요거 이제 정리해서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도 파트고요. 수목관별에는 옛날에 볼펜 같은 게 필요했는데 지금 수목관별이 볼펜이 필요 없죠. 그냥 컴퓨터로 클릭하는 거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옛날에 볼펜이 필요했거든요. 지금 나무 이름을 적었어야 돼서. 시공할 때 장갑 있어야 되죠. 작업복, 그죠? 줄자는 2m 이상으로 줄을 갖다가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작업화, 신발 있어야 되겠죠. 그날 누구한테 빌리기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공구용 가방, 그렇죠? 그 다음에 전지가 있는데 실제로 전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전지는 하지 않고 흉내만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어떻게 하는지, 쇠망치
그렇죠? 뭐 고무망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고함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 기본 점수가 나오면 기본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기 부분은 거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알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한 3-4시간 정도만 해보시고 주 종목들 해보시고 저희 동영상에서 하는 거를 바로 그냥 한 번씩 해보시면, 그리고 옆에서 이제 하는 게 있죠. 뭐 일개적으로 하는 거, 옆에서 하는 거 흉내 내시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못하지 않는 이상은 하는 걸 다 기억해 놓고 연습을 하면 몇 번 하시면 여러분들 뭐 집 앞에 마당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아무 데나 가서 혼자 연습을 해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시험이 끝나게 되고 거의 이제 강의만 잘 들으시면 합격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든 게 이제 제도 부분이죠. 제도 부분. 그래서 제도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들을 기초적인 것부터 다양하게 가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부분에서 그 가이드 부분에 보면은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자, 거기 이제 조경기능사 시험 안내라고 돼 있어 취득 방법에서 시행처 관련 학과 실기 시험 과목 실기 검정 방법에서 작업형 3시간 3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인 100점 만점 6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실기 시험의 출제 기준 작업 부분이 있죠. 작업 부분. 네, 그것도 이제 뭐 정지 전정 관리, 가지치기죠. 그 다음에 초하루 관리, 잔디 관리, 수목부 관리, 비배 관리, 비료주기, 관수 및 기타 조경 관리, 그 다음에 조경 설계, 수목감별, 주공 시공 작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7, 8, 9 부분이 핵심 내용이에요. 설계, 감별, 작업.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조경 상식 이해하기는 뭐냐면 질문했을 때 구술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가이드 부분에서 이우설 교수님이 알려준 조경시기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의사항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경계획도 평면도 작도시 중점사항이라고 해서 거기 문제에 주어진 요구사항에 주의합니다. 요구사항에 주어진 수치, 등고선 높이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후 제도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체크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장에서 요 도면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지에 주어진 요구사항들을 헷갈리지 않고 체크를 해서 하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 테두리 선, 이 테두리 선이 뭐냐면 요 종이, 노란색 지금 하얀색 종이 있잖아요. 요거 안에 테두리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에 이제 가는 선으로 해서 한다. 왜냐면 안 그러면 여기 이제 묻으니까 자꾸 지저분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거기 이제 수목의 편 템플릿을 최대한 활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작도할 수 있는 템플릿은 주기 자에 그죠, 모형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모형이 있는 자. 그래서 모형이 있는 자를 이용해 가지고 템플릿을 그릴 수가 있는데, 빨리빨리 그릴 수가 있는데, 그 템플릿도 자주 사용해 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은 그 템플릿을 이용하면 빠른데, 제 경험으로는 간단하게 빨리빨리 표현하면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형이 있는 거, 템플릿 모형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우리 이론 강의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평균 작도시 모는 칸을 그려서 하는 법과 칸수를 치수로 환산하여 작도하는 법이 있는데, 그렇죠? 모는 칸을 갖다가 그려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목 식지에 주어진 수목표에 표시되고 식지학은 아예 수목 수량표를 먼저 작성, 근거로 순차로 식지하고 표전에 기록하면 수월할 수 있는데, 이 제도 그림에서 오른쪽에 이제 수목 수량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수목 수량표 파트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거 아예 그려놓고 거기다 맞춰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계산해가지고.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면도 적도시 유의사항은 평면도를 보고 단면도를 그리게 됩니다. 나머지 설명할 건 없고요. 그죠? 네.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장에 보시면요, 수목 감별하기 부분에서 요령 이렇게 있어요. 요령. 거기 보시면 계절에 따라 변한 수목의 명칭을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끊임없이 공부해도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 결국은 점수를 거의 불가능하게 따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한번 눈에 익히고 가겠습니다. 제가 수목감의 요령인데 이제 PC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경기능사 실기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들어오면 PC 하는 감별하는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미디어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파악하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가지 수목명을 적어내는데, 실제로 워드를 치는 건 아니고 가다 그러면 기억 니은에 있어서 찾아내서 클릭하신다 보시면 되겠고, 한 2,000개 정도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대부분들이 이제 그 국립수목원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대부분들이 사진들이고 그거 가지고 감별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뭐 시험장의 뭐 공부 요령 부분은 옛날에는 이게 공부 요령이 통했는데 지금은 이 공부 요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공부할 때 침엽수가 좀 판단하기 편하니까 침엽수 위주로 공부하는 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작업형 실기 과제 대처 요령에서 작업복에 장갑, 안전화, 공구용 가방은 필수고, 그렇죠? 예, 복장에. 그 다음에 필수 공구 전지가위, 삼각자, 줄자, 쇠망치, 구호망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해서 잘 해놓고 나머지 이제 시험장 유의사항, 시험장에 따라서 작업 여건이 다른데 두 가지 과제를 A조, B조로 나눠 서로 교체해서 응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은 과제를 응시하기 때문에 요령이 필요한데 내 거 빨리 끝났으면 놀지 말고 이렇게 보면서 옆에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제별 유의사항에서 교목식재라고 돼 있죠. 교목식재. 표토를 두 삽쯤 파서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지목 세우기. 그렇죠. 나무 심는 거, 지지목 세우기.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죽수기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구는 반드시 엎어놓는다 그랬죠. 엎어놓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안전이라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표토랑 껍데기 넣는 것을 옆에 모아놓고 나중에 담아야 되니까 죽수기는 하는 흉태만 내게 됩니다. 자, 지주목 세우기는 삼각 지주목 세우기, 그죠? 예, 이게 각목과 각목을 그때 못으로 고정하는 작업이 어려우니까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일반 산발이 지주는 쉬운데, 그죠? 그 다음에 삼각 지주목이나 사각 지주목은 못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벽돌 포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포장할 때 기초 바닥을 잘 다져서 하라는데 결국 뭐 크게 다질 건 없고요. 그 잔디 뿌리기도 뭐예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수간주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 옛날에는 수간주사를 흉내만 냈는데 지금 직접 합니다. 예. 그리고 과목 열식과 군식인데 저희 나열해서 하는 거, 무어서 심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쭉 나열하지 말고 교호,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식재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가이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을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몇 가지 주의할 사항도 언급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또 교과서 내용 중에서 단원별로 해서 쟁점으로 봐야 될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